지역의 이슈를 토크로 풀어가는 시간 이슈토크 정세윤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6.1 지방선거 지자체장 당선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자, 새로운 출발에 선 민선 8기가 어떤 정책과 기조로 운영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순창군수 최영일 당선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남호 기자도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이제 민선 8기가 과연 어떤 정책과 기조로 운영되는지 먼저 순창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후보자로서 함께 이 자리에 모셨었는데요. 오늘은 당선인으로 함께합니다. 먼저 당선인님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당선 소감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번 6월 1일 순창 군수 선거는 변화를 열망하는 위대한 순창 군민 모두의 승리였다. 저는 이렇게 자평을 하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당선인으로서의 기쁜 마음은 금할 길 없겠지만 딱 3일 이후로는 많은 고민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순창군수 선거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선거 기간 내내 상대 후보와 이게 팽팽한 줄다리기가 좀 이어졌던 지역구입니다. 특히 이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될지 마지막까지 좀 예측이 좀 어려운 지역이었는데요. 이 당선인께서는 어떤 전략이 통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여러 번의 선거를 통했지만 이번 선거가 가장 힘든 선거였고요. 그러함에도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렸던 진심이 저는 통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피부에 와닿는 공약들로 다가설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 촘촘하게 짜여진 공약들이 우리 국민들께 큰 방향을 일으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심이 통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지역을 위해서 오랜 시간 일해 오셨습니다. 최영일 당선인께서는 오랫동안 순창군 의회 그리고 전북 도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순창 군민들께 위대한 군민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36살 총각을 저에게 무소속 군의원 당선을 시켜주셨어요. 16년 전에. 그래서 무소속으로 군의원 2번을 했고 군의회 의장을 마치고 네. 또 도의원 2번을 했고 도의회 부의장을 마치고 그래서 그 16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 보여줬던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 군수 선거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정활동 16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같이 좀 의정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지역에 대한 고민도 자연스럽게 좀 따라오게 좀 마련인데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선인께서 고향이기도 한 이 순창군의 강점 무엇이고 또 앞으로 이 순창군에서 풀어가야 할 과제들 꼽는다면 어떤 것이라고 보신가요? 순창군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경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 지금까지 많은 관광 정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연을 이용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관광 정책에 대한 것들이 미흡했다고 판단을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강점으로 만들어서 순창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순창뿐만 아니고 전국의 89곳 지자체가 인구 소멸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군은 전년도에 태어난 신생아가 100여 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연사로 돌아가신 분이 한 400여 명이 넘고요. 전입보다는 전출이 항상 많고 저출산 고령화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인구가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순창군뿐만 아니고 인구 소멸 지역에 포함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이 본격적으로 지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순창을 만들기 위한 인구 정책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구 문제 그리고 또 자연 환경을 활용한 관광 이야기 또 해주셨습니다. 이제 민선 8기에 이 순창군의 군정 방향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좋겠는데요. 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먼저 군정의 핵심 가치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리고 계실지 이야기를 저는 들어보겠습니다. 군번에 군수 출마를 하면서 우리 비전을 딱 정해놓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비전으로 정해놓고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한 5대 군정 지표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민 화합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돈 버는 농업을 얘기하고, 네 번째는 따뜻한 복지, 다섯 번째는 정주 인구 증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순창군의 군정의 핵심 가치로 앞으로 군정을 이끌 큰 사업 내용 중에 하나가 저는 보편적 복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순창군 본 예산이 4,700억 정도 되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을 통하면 약 예산이 5천억이 넘습니다. 근데 그 5천억의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라고 홍보도 하고 또 주민들도 알고 있는데 과연 그 5천억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그 5천억에 대한 예산이 우리 표에 와닿지 않는 예산은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 공약 중에 하나가 0세에서 19세, 순창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순간까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보육비, 교육비를 책임지고 또 우리 순창에서 터를 잡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20세에서 39세 종자통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 부분에서 대거 확충을 해서 어르신들의 용돈을 어떻게 하면 보태드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할 것인가.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순창군 전체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군정의 핵심 가치로 삼고 군정을 이끌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편적 복지 어떻게 어느 부분에 좀 우선순위를 주어야 하는지 아마 이제 주민들 목소리를 좀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지역이든 좀 마찬가지겠지만 이 지역민들과 소통 얼마나 어떻게 잘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민선 8기 성공 요인 중 하나라고 보겠는데요. 그렇다면 선거 공약에서도 다양한 소통 정책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어떤 정책들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민 한 분 한 분 만나는 것 자체가 소통이기는 하지만 저는 우리 지역 내에 분야별로 경제 분야, 농업 분야, 문화 예술 분야, 관광 분야, 교육 분야에 대한 거버넌스를 좀 대폭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의 상시 간담회 또 정례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소리를 현장에서 정치하고 그것을 군정에 반영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군정을 이끌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요. 군수가 군민들을 만나는 것은 의무입니다. 일단 선거가 지금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고 아마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화합해가는 소통도 지금 필요한 시기인데 특히 순창 지역은 아시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민심이 네, 좀 맞습니다. 나뉘어져 있던 현상을 보였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을 좀 하실 계획이신가요? 벌써 취임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고자 군정지표 1번을 국민화합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우리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때만이 지역 발전에 대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화합을 이야기를 했고 그 국민화합 속에 정치 보복, 또 편가르기, 그다음에 제 식구 감싸지 하지 않겠다는 이 삼불 원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지지를 해 주신 분이나 지지를 하지 않았던 분이나 이런 새로운 민선 8기가 출범이 되면서 정말로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고 화합시킬 수 있는 것은 당선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 제가 감싸 안고
같이 동행하면서 그분들의 의견 또한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서 가는 것이 군정에 대한 진정한 화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후보자 때 내걸었던 공약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공약사항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3가지를 꼽아서 핵심 공약이다라고 정하셨더라고요. 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것, 경천과 양지천의 생태 하천 복원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경천과 양지천은 우리 이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지금까지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목적으로만 하천이 만들어졌고 또 물기를 내는 데에만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순창을 관통하는 이 두 하천을 어떻게 하면 순창을 읍내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만들고 그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다해서 경제와 관광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민선 8기에 있어서 가장 하드웨어적인 것을 철저히 좀 배제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 환경을 가지고 주민 생태공원, 자연 친수 공간, 그리고 내 집 정원 안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연못을 상상하게끔 우리 순창군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 친수 공간, 자연 생태 공원으로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가장 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가 또 경제 부분에서 순창사랑 이 상품권 증액 부분이 있고 또 더불어서 순창형 재난지원금 지급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골목상권 그리고 이 소상공인들과 지원과 연결되는 정책들인 것 같은데 함께 좀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 순창사랑 상품권은 지금 현재 180억 정도로 편성이 돼 있고요. 제가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300억까지 증액을 시키겠다. 그런데 이제 이 금액에 300억이 투자가 되는 게 아니고 상품권에 대한 300억 규모로 발행은 하되 여기에 대한 10% DC를 저희가 금액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큰 예산 들이지 않고 한 15억 정도 내에만 예산이 더 투자가 되면 300억 규모로 순창사랑 상품권을 증액해서 발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순창형 재난지원금은 제가 선거 시작하기 전부터 어려운 지역 경제를 감안해서 소비 심리도 올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공약에도 반영을 시켰었습니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1인당 약 30만 원, 그리고 순창군 전체 인구 대비 한 8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느 날 우리 순창군에서 기조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현 군수께서 그래서 퇴임 전에 우리 순창 전 국민께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갑자기 발표를 하셔가지고 지난주 순창군 의회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서 의회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스러운 대목이 뭐냐. 사실상 그 50만 원은 제가 취임해서 지급이 되는데 아마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취임 전에 전 군수가 지급한 50만 원이 제가 취임해서 우리 재난지원금으로 약속했던 30만 원과 같이 플러스 되어 있는 걸로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카드로만 지금 이번에 인수위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질문을 하다 보니까 카드 단말기가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가장 마음이 쓰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꼭 하고 싶었던 것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직접 그걸 다듬어서 노점에서 파시는 어머니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더라 보니까 내용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종이 상품권을 좀 발행을 해서
그 어머니들한테도 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고민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좀 드렸습니다. 네, 순창사랑 상품권 증액 그리고 순창형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경제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핵심 공약을 살펴볼까요? 세 번째 핵심 공약은 바로 돈 버는 농업, 안심 농업입니다. 농가 소득 향상 그리고 자연재해에도 네, 대비할 네. 수 있는 정책들을 네. 마련하겠다 하셨는데요. 네. 저는 돈 버는 농업은 이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비용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가장 이상적인 앞으로의 농업 정책이나 소득 면에 있어서 저는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농사를 짓든 간에 개인이 생산비 플러스 이익금이 더해지는 그런 구조로 농업이 돼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어도 농민은 울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농민들에 대한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전을 좀 해줄 것인가. 그래서 재작년부터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전라북도 농업인들에게 월 1년에 60만 원씩 지금 농업 기본소득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단계별로 2023년도에는 100만 원, 24년도에는 150만 원. 농업에 대한 기본소득을 보장을 해줘야겠다라는 정책이 가장 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자에 말씀드린 농산물이 폭락을 하고 내가 투자한 생산비도 건지지 못했을 때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농산물 안정 기금을 설치를 해서 최소한의 생산비라도 건질 수 있게끔 그 차액분을 기금에서 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정책을 공약에 좀 입안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힘든 게 우리 순창군 쌀농사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총 면적이 한 5천 헥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약 3,000평 이하가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작년 나랏값으로 환산해 보면 1,0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죠. 그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영세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농작업 대행비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줘야겠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절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면 우리 농민들한테는 인건비도 싸지고 그리고 내가 제때 필요할 때 인력 수급이 되어서 좋고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돈 버는 농업을 구현해 보고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최영일 순창군수 당선인과 함께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김남훈 기자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일단 순창군이 앞으로 조금 더 많은 변화가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농업 분야에서 약간 배치마킹할 수 있는 정책이 좀 새롭게 나올 수 있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들이 꼭 실현돼서 보다 좀 나은 순창군이 되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역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듣고 이슈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순창 군민 여러분, 금번 6월 1일 순창 군수 선거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많은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저의 각오, 저의 준비, 그리고 저의 정책과 공약 잘 이행해서 우리 순창 군민들과 함께 반드시 성공하는 그런 민선 8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슈토크는 최영일 순창군수 당선인과 함께 했습니다. 자, 국민이 행복한 도시 순창군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화합과 소통이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민선 8기 지역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